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씨처럼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직에 오르면은 평소에 떠벌리던 사람들도 입이 무거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은 그 다음 시대에 평가가 되는 것이지, 그 순간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와가지고 K방역이니 뭐니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마이너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확진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지금 사실상 방역 포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자화자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이제 뭐 한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자화자찬이 될 것 같은데 또 남았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기자회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또 자화자찬의 시간을 청와대에서 가졌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와 장관 50여 명을 불러서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함께 일했던 반가운 분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어제 오찬에는 전직 국무위원을 비롯해 대통령 자문기구 및 대통령 직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밝혔는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실장급 참모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퇴임 후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퇴임 후 자신이 어떻게 될 건지는 자신이 현직으로 있을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대우했느냐를 보면은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 퇴임합니다. 하룻밤을 서울 모처에서 보내고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 사저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가까이에 있는 봉도사에 가고 영남 알프스 등산을 하며 텃밭을 가꾸고 개, 고양이, 닭을 키우며 살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개의 새끼들은 데리고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수시로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리고 새끼와 이별한다고 마지막 산책도 하고, 하필 그 새끼를 보내준 데가 연평도로 보내주고, 연평도에 갔더니 그걸 또 다루는 공무원을 이 개새끼가 물어가지고 다치고, 이런 소동을 벌린 그 유명한 풍선개는 데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김정은이가 신경 쓸 텐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도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 경제, 문화, 외교 등의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서서 평화적 촛불 집회, 국회의 탄핵 소추, 헌재의 탄핵 인용을 통해 합법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 여기 하나 보탠다면은, 그런 촛불 정권을 이번에는 대선을 통해서 또 바꿨다. 이 말을 붙여야죠. 사실 촛불 혁명이라고, 이번엔 또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안 했네요.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촛불 혁명 정권이라고 하더니, 촛불 혁명이라고 했으면은 그 헌법 파괴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촛불 집회로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였으며 각 분야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도전해서는 도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이루는 기간이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원내 일당인 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섬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수완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금수완박으로 국민을 섬기는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런 문재인의 행태를 일찍이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무토 마사시 전 일본 대사, 서울에서 2010년부터 2년간 주재대사를 했던 분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한 달 만에 책을 냈어요. 이 외교관으로서는 아주 좀 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는 이런 제목인데 여기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출판사에 따르면 무토 전 대사는 출판되는 이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 지칭하고 북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 반일 대통령을 선택해 버렸다. 내가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것밖에 머릿속에 없었다. 정확하게 본 거죠. 문재인 머리에는 김정은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무토 전 대사는 또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포퓰리스트인 그는 선심성 정책으로 지지를 얻으려 하겠지만 이는 실패할 것이다. 실패하니까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반드시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 문제가 잘 되지 않으면 반일로 나가서 돌파구를 삼으려 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대해서는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한국인의 나쁜 면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대충 맞았습니다. 가끔은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게 적중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좀 크게 봅니다. 한국의 역사, 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역사의 흐름, 그리고 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조선족 주자학적 정치의 폐단, 이게 아직도 한국의 정치 속에서 살아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0년의 군인 출신 대통령 시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다. 군인 정치인 시기가 끝나면은 한국의 정치는 조선조적 정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분도 있었는데,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게 있죠. 한국 사람들의 역동성, 아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허망하게 교체될 줄은 일본 사람들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9일 선거 이후에 저는 특히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의 정치, 일본의 정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치 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를 거의 동시에 발전시켰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먼저 발전시키고 그 위에 법치를 정착시키려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어찌되었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념연설에서 했던 식으로 민주주의가 다소 문제 해결에 느리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민주주의가 결국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대명제에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된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